미리 막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내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특검 검사들에겐 그렇게 살지 말라며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1심 재판부가 결론 지었습니다.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내용을 먼저 들었고 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계엄사 합수본의 검사 파견을 검토시키고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방식 등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첫 소식 여도영 기자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특검 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1심 법원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미리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사건을 언급한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법무부로 돌아가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검사 파견 협조 지시를 각 담당자에게 지시했는데 재판부는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부터 포고령 발령을 전제로 지시한 거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과 법무부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만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에 이어 진행된 구속신문에선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 번도 출석 거부하거나 거절하려 한 바 없다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류혁감찰관님 오시면 늘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성재 1심에서 징역 25년 나오고 법정 구속. 저하고 친해요. 박성재. 네. 그리고 박성재 장관 예. 따님이 예. 저하고 동명이인 박지원 판사예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법조인 집안이신데. 어떻게 됐든 잘못했으니까 뭐 20 징역 25년. 5년 예. 했지만은 가서 살아야죠. 네, 그럼요. 내란의 그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역사에 그건 크게 뭐 남을 저도 부분들이고. 법사위에서 많이 따졌던 예, 거고. 그러시죠. 예. 특히나 이제 류혁감찰관께서 첫 번째 증인으로 이 재판에 나가가지고 중요한 증언들을 네. 많이 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죄를 내우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재판에서 결과가 잘 나올까라고 걱정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좀 특히나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저야 뭐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당연히 뭐 그런 예. 그 인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날 뭐 역시 이진관 부장이구나. 그렇죠. 이진관 부장의 제 예, 결과죠. 선고.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징역 23년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25년 선고한 것을 보면 역시 법조인이 그 누구보다도 그 위법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될 법조인이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결과적으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에 엄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더 드러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점이 나올 것 같은데 예. 항소심에서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징역 15년, 예.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 징역 9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25년이면 지난번 1심에서의 한덕수 총리보다 훨씬 더 많이 선고된 것인데 이게 만만한 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특히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 특히 그 국회에서도 다루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거짓말했던 거 몰아붙이셨던 모습이 굉장히 화제였었는데, 근데 이완규 전 처장은 또 공소기각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특검의 수사 범위를 일탈했다는 넘어섰다고 것 또 이렇게 아니에요? 판단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쁜 사람은 이완규인데. 그러게요.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법조인이신 뉴욕 재판 감찰관님이 좀 예. 해주신다면요? 그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민들 보기에 예.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다가 어떻게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내가 뭐 어떡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좀 무책임한 걸 넘어서 가지고 뭐 사실을 숨기는 듯한 증언을 많이 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안 좋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좀 이건 특검에서도 항소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 특검법 11호에 보면 물론 국회에서 좀 더 정교하게 법을 만들었더라면 확실했겠지만 11호에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해석과 관련해서 그 이진관 부장이 그 해석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검법이 왜 제정됐느냐. 그리고 또 특검법이라는 게 그 윤석열과 그 사람 내란을 엄단하기 예. 위한 것이고 그 이완규 이 위증 부분은 약간 좀 그거와는 궤를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리고 공소기각이라는 거는 예. 뭐 어쨌든 제대로 재판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예. 나중에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치면 그때 나중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한번 앞으로 상급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런 걸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인방들이 내란이 예, 그때 사실상 해제된 후에 안가에서 안가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한선아 비서관이었던 것을 그렇죠.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그 핸드폰을 다 바꿨는데 그랬죠. 거기서 특검이 됐건 검찰이 됐건 이게 수사를 안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안 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저도 수차 촉구를 했지만은 안 한 것을 가지고 특검 뭐 저런 법조인이 아니니까 잘 정확한 답변을 못 만주 드릴 수 변호사시잖아요. 있지만은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피고인으로서의 경험이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아니, 더 많이 아세요. 내가 감찰관 앞에서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면 안 아닙니다. 되잖아요. 제가 법사위에서 국감 받으면서 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지만 완전히 거의 예. 법조인 수준. 그럼요. 예. 예. 아무튼 저건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수사가 안 된 거다. 예, 수사가 예. 안 됐기 예. 때문에 저는 이진관 부장이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도 지금 유감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게요. 예. 예. 그걸 촉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민정수석이 지금 새롭게 지금 임명이 됐죠. 예, 아니 그때 당시 당시에 예. 김전 민정수석이 워낙 지적을 또 많이 하셨었어요. 예. 그때도. 네. 분명히 관계가 돼 있는데 예. 안 잡히고 있다고요. 그렇기 그러게요. 때문에 거기에서 저는 박성재, 김주원 모두 이완규. 예. 그 모의가 있었을 것 예. 같아요. 안가 해동을 했던 예, 예. 법조인 출신의 예, 4명. 예. 그런 차원에서 이상민 예, 장관. 아직도 좀 아쉽다 이런 예.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사실 뉴욕 감찰관 같은 분들의 내부에 계셨던 이야기를 꺼내서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오늘도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파랑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오시면 항상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답답한 와중에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또 다른 현안 중에 하나가 박지원 의원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련해서 다루기 전에 오늘 있었던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선고부터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재판의 부장판사로 맡았고요. 징역 2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특검이 앞서서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특검의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무겁습니다. 이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그동안의 이 선관위 사태 또 여권의 내분 사태 사실 많이 답답했었는데 예. 오늘 이 판결 보면서 예.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먹은 듯한 예, 그런 예. 느낌 오래간만에 좀 받은 것 같아요. 예, 예. 내란 세력 처벌 사실 그동안에 조금 1심 판결 윤석열 1심 판결 이후에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였는데 나머지 이제 소위 세력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 분기점 아닌가 싶어서 일단 반갑고요. 예. 오늘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일단 계엄 직후에 법무부 간부회의를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위헌 위법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서 일절 박성재 장관이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 그 다음에 합수본에 파견할 검사를 갖다가 보내라, 뭐 출국 금지를 위해서 검사를 파견해라, 이렇게 불법 계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목적,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과 위법성을 알고도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죄로 판단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무거운 형량이 선고가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이게 추가가 됐는데 예. 법무부 직원들 또 검사들을 시켜가지고 국회를 비판하는 서류 또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그런 서류들을 작성하게 만든 예.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데 시킨 거다. 그래서 직권남용에 예. 첨가가 됐습니다. 예. 이제 다만 청탁금지법은 이게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소 기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다른 수사를 통해서 다른 재판을 통해서 또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먼저 이제 유죄를 받은 그 혐의 관련해서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이 이제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하기로 했다. 아까 이제 냉혹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이렇게 앞서서 사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았던 내란 관련 재판과 비슷하게 결이 오늘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덕수 1심 때 예. 이진관 판사가 뭐 사이다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가지는 무게의 중요성, 왕자의 무게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 한 게 뭐 있니? 왜 안 막았니? 왜 못 막았니? 그래서 상징적으로 선고가 내렸었거든요. 예. 중형이 내렸었거든요. 이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너는 법을 잘 알잖아. 법을 아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헌법도 배우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이걸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올라타서 뭐라 그러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예. 추종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20년 선고보다 더 높은 25년형을 선고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양형 이유에 보니까 이제 법정에서 사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또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채로 재판에 임했단 말입니다. 근데 재판에 임할 때마다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네. 아마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리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다른 이제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성한다, 너 그럴 의도는 없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눈물까지 흘렸죠. 많이 예.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피의자들보다도 조금 이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법무부 직원들과의 어떤 회의나 또 지시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구속되지 않은 채로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법정 구속이 바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 이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12.3 불법 계엄이 충분히 박성재 입장에서는 불법한 계엄이다, 위헌 위법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기는커녕 오히려 가담을 했다, 적극 가담을 했다.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중한 형량을 받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렇지만, 예, 그쵸? 그 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했다. 이 부분도 이진관 부장판사답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로부터 작년 이제 5월에 사실 명품 가방 디올백 받은 거 그거 관련해서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박성재한테 메시지 텔레그램 보내고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박성재가 자기 하위 직원에게 시켜서 요거 이제 챙기고 이랬잖아요. 네. 그 부분 공소 기각됐는데 이거 혐의 없어서 공소 기각된 거 아니죠? 그렇죠. 온 예. 국민들이 다 봤죠. 김건희가 보낸 텔레그램, 뭐 내 수사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되고 있냐, 또 전직 여사들 수사는 왜 안 하냐,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내니까. 이만빵이라는 그래서 별칭 사용했습니다.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장을 시켜가지고 사건 현재 어디까지 수사되고 있는지 보고받고 그거를 갖다가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사건 담당 인 중앙지검 수뇌부를 교체하는데 박성재 전 장관이 개입했다. 그렇죠. 그랬기 예. 때문에 이거는 불법한 청탁에 응한 거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법원은 공소 기각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기소를 한 팀이 어디냐? 내란 특검입니다. 근데 이건 내란 특검의 수사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공소 기각을 한 거고요. 예. 이거는 다른 사건에서 다른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2차 특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특검들이 놓친 거 그렇죠. 모아서 기소를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따진다면 2차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2차 그렇군요. 특검이 이렇게 빠진 것들을 모아서 빈틈없이 내란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예. 또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다른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거기 이제 끝났으니까 뭐 2차 특검에서 예.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전 이 판단이 매우 적절했다고 본 게 혹시라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에 대해서 만약에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선고를 했을 경우에 다음 재판에서 이게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특히나 판결문에 이 사항을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해줍니다. 참고로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서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인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네. 다시 수사하고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뭐 말씀하신 대로 2차 종합특검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서 다시 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혐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재판의 좀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그 내란을 그 계획함에 있어서 그 시기를 2023년으로 특정을 하고 그 이유를 노상원 수첩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재판에서는 노상원 수첩을 인정한 재판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재판에서 최초로 노상원 수첩을 통해서 내란을 준비를 했다라고 인정한 거라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뭐 다른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들이 쭉 몇 가지 있었는데 그동안에 있어서는 이 수첩의 존재 그리고 그 수첩에 따른 어떤 그 내란 계엄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란의 준비 과정에서 이 노상원 수첩의 존재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됨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이게 2심에 가게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는 인정이 안 됐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2심에 갔을 때 다른 이제 소위 그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피의자들에게도 다시 이게 또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전담 재판부의 판결의 몫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예. 이완규 전 차장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네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안가 모임이라고 예. 계엄 다음 날 12월 4일 날 거기서 뭐 대책 논의를 했는데 안 했다고 위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위증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처럼 이거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해가지고 다른 죄목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뭐 이거는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사실 12.3 비상겸이 일어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제 조금씩 뭐 형량들이 나오고, 이제 구속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서 너무 늦어지고 있다. 아직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재판 받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대법까지 간 사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담재판부가 왜 필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렇게 뭐 1심 법원마다 판결이 다르고 또 증거 인정 효력이 달라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불응하는 세력이 나타나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다행히 2심 재판부는 아마 전담재판부를 꾸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종합적으로 그동안의 판결들을 모아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또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2심 판결이 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이야기도 좀 해보죠. 지난 금요일에 있었고, 지난